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to you and your kin.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Merry Christmas. 예술로 세계를 바꾸다, 예술로 충북을 바꾸다, 예술로 바꾸는 세상 아나운서 연규옥입니다. 예술로 바꾸는 세상이 준비한 오늘의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바로 오페라입니다. 이 성악 이중창으로 들어보는 캐롤 너무나 감미롭고 또 이제 정말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저희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음악협회 강진모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음악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성악가로 또 청주오페라 앙상블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진모라고 하고요. 진짜 예술로 바꾸는 세상을 좀 가는데 좀 이렇게 어떤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성악가 백민호 선생님,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메조소프라노 백민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영석 지휘자님. 네, 안녕하세요. 라포르자 오페라단의 예술 감독 겸 지휘를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오늘 주제가 오페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침체되어 있는 또 지금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오페라 시장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되겠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허보경 연출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페라 연출가 허보경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주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0년이 좀 넘었는데 저도 충북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청주 오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그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아니면은 성심성의껏 다 모두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오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페라가 너무 친숙하시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는 오페라는 뭔가 좀 어렵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현실인데 오페라가 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회장님이 생각하는 오페라는 무엇입니까? 네, 오페라는 원래 이태리 말로 하면 일하는 거, 노동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기원을 찾아보면 라틴어 오푸스라고 한 데 나왔어요. 오푸스는 작품이란 뜻인데 작품들이라는 건데 이 작품이 오페라는 단순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무용도 있고 또 건축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의상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게 합쳐져 종합예술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모인 것들이 이제 오페라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1597년에 처음에 오페라가 생기고 나서 이게 그리스 연극을 다시 한번 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오페라가 생겼고 처음에 귀족들만 즐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유료 극장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예술 장르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이유가 있긴 했군요. 그렇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만 예. 즐겼던. 자, 그런데 이제 이 오페라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가까이 우리 삶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CF 광고에도 이제 오페라 곡들이 많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살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좀 많이 알려진 게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오페라 극장 뭐 이런 이보다 유명했던 광고였고요. 또 네. 또 유명한 또 아파트 광고에 나왔는데요. 네. 하바네라라고 카르멘에 나오는 그 메조소프라노 부르는 아리아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하냐면 L'amore de nos rebelle que nul ne peut apprivoiser. 네, 이렇게. 이거 이런 정말 거 네. 네.
오페라가 좀 한결 더 친근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제 뭐 오페라를 잘 접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뭐 나비 부인이나 라트라비아타, 뭐 피가로의 결혼, 라보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많이 같은데, 하시는데요. 네, 많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우리 근데 청주에서도 지난달에 이제 라보엠 공연이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제 허보경 연출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자,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가슴에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때 그 우리 젊은 날의 풍경화가 바로 오페라 라보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보엠은 4막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1막은 주인공인 미미와 로돌프의 만남. 그 2막은 라보엠이라는 작품의 근원이 보헤미안, 돈 없는 예술가들의 그 삶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친구들, 그러니까 철학가, 음악가, 화가, 그다음에 시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이야기가 2막이고요. 3막은 이 로돌프와 마르첼로, 이 남자들이 보면 좀 우둔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게 이별을 겪게 됩니다. 그 이별을 하는 씬이 3막이고요. 그다음에 4막은 미미와 로돌프가 사랑을 다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떠나버리는 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오페라 라보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김웅영입니다. 이번 라보엠에서 루돌프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오페라도 이렇게 희망이라는 단어처럼 앞으로 늘 희망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라보엠에서 미미 여자 주인공을 맡았고요. La mia cuffietta, la mia cuffietta. 이런 부분인데 라미아 쿠피에타는 내 머리띠, 내 머리띠 이런 뜻이에요. 근데 머리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돌포가 미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주는 선물이 머리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오페라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오페라 공연을 찾는 관객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휘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디에 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그 아주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 음악에도 아주 다양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새롭게 시도되어지고 새로운 진보하는 음악들이 사실 실험적인 무대나 실험적인 음악도 많고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수 클래식에 대한 갈증이 이제 생겨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페라를 관객의 입장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10여 년 동안 해온 결과가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씩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고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대구 국제 오페라의 축제 이 영향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백민아 성악가님께서는 이제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워낙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 축제가 있을 때는 극장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대구 출신이지만 네. 청주에서 활동하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반면 부러운 부러운 마음도 마음도 있고. 있고 네, 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충북 오페라의 그 발전과 또 대한민국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속속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중국, 칭다. 폴란드에서 왔어요. I really enjoy the art. I really enjoy watching like any performance, like the traditional ones that were amazing too.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자, 이 대구 오페라 축제 유명하긴 한데 저는 아직 사실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한번 좀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 네. 다녀오셨죠? 대구가 제일 규모는 클 것 같아요. 지방에서는. 네네. 굉장히 부럽고 또 예산이 한 해 이제 평균 20억 정도씩 계속 됐는데 이제 올해는 15억이 좀 삭감이 됐어요. 아.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돈을 오페라 하라고만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이게 청주에서 봤을 때는 엄청 부러운 거예요. 부럽고 네네. 또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오. 너무 많아요. 관객들 많고 즐기고 뭐 당연히 그 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다 와서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청주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언제 대구를 따라가나 이런 좀 뭐 좋으면서도 좀 약간 슬픈 씁쓸한 이런 마음이 또 네, 한켠에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나 쌤은 어떠셨어요? 네, 작년까지 매년 이제 오페라 축제에 참가해서 이제 주역으로 그렇군요. 노래를 하고 네네. 있는데 그냥 뭐 관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즐기는 게 재밌다 이 정도였지만 제가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 참가할 때는 네. 이제 오페라 축제가 커지면서 이제 현재 지금 오페라를 만들고 계신 연출자님, 이제 지휘자님 또 다른 성악가 분들이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오세요. 보러 오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무대 섰을 때 조금 더 짜릿하고 아. 흥분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대구 오페라 축제 아무래도 뭐 앞으로 더욱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기록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이 있는지 회장님께서 좀 벌써 말씀해 주세요. 20년째니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 20회 이제 총 26,000명 정도 관객이 참여를 했고 네. 객석 점유율이 83.7%. 이건 대단한 숫자죠. 와. 그래서 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 오페라가 총 219편이나 올라갔고요. 네. 공연을 501회. 그리고 와. 이제 총 100만 명. 놀랍죠. 이제 이 정도면 뭐 서울 못지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지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 1년에 18편의 오페라를 올려서 네. 66회의 공연을 했다고 작년 2022년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대구는 11편의 오페라를 올려서 44회의 공연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구 대비 대구를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수치상으로는 서울이 많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대구가 월등히 앞선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4번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오페라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역에서 오페라 하우스의 가장 성공적인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대구는 이제 지역인데도 이렇게 국제 오페라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네, 제 생각에는 대구에는 음악대학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음악하는 인원이 엄청 많고요. 거기에다가 오페라 전용 극장인 오페라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오페라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잘 마련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제 생각이고 네. 이제 그 대답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네.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개관 20주년 해서 오페라 축제를 마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대구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특별함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도 못하는 걸 대구가 한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뭐 돈 내고 내는 기사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써달라고 애원하지도 않는데요. 서울의 메이저 언론에서 벌써 2번이나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도 못하는 걸 대구가 한다. 서울에서 못 보는 작품 다 대구에서 본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대구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대구의 오페라계, 그다음에 우리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가 직원들, 또 저희 관장인 저 모두가 합심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 오페라계에 아니면 우리 오페라 관객분들에게 아니면 우리 제작하는 사람들이 못했던 작품을 좀 하자. 그래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를 개막작으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슈트라우스 작품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국에서 초연이 안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잘 아는 작품이거든요. 엘렉트라. 엘렉트라를 75년에 한국 역사상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처음으로 공연을 올렸습니다. 이 국제 오페라 축제 이 중심에는 이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장님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정각균 연출가님은 사실 저랑 이태리 로마에서 같이 공부를 이렇게 겹치게 같이 공부를 네. 했었던 선생님이시고 또 이제 저와는 오페라 직지를 같이 만들었던 추억이 있는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그 140편 이상 그 큰 작품을 이렇게 연출해 오셨어요. 그래서 연출을 많이 하셨고 또 예술상, 뭐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또 연출상을 받는 그런 이제 수상 기록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허벅용 선생님도 중견 연출가로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오페라 연출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올해 이 대구 오페라 축제가 이제 20주년이었잖아요. 이제 어땠는지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축제의 마지막 작품인 오텔로를 보고 왔는데요. 네. 네, 그 살로메랑 엘렉트라, 리골레토, 맥베드, 그다음에 오텔로 이렇게 5작품 메인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그렇게 공연되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개막작이었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작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연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오페라 역사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수작이라고 합니다. 살로메 어떤 작품인지도 듣고 싶은데요. 근데 이 살로메는 이게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좀 충격적인 그 소재와 자극적인 장면들로 인해서 초연 당시에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로메는 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유혹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한테 거절당해요. 그래서 의붓 아버지인 헤로드 왕한테 가서 이제 자기 한 겹씩 베일을 벗어가면서 춤을 추는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했던 남자, 이게 유혹하려고 했던 남자, 그 세례 요한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목을 좀 참수를 시켜라. 그래서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 헤롯 왕한테는 다시 살로메도 죽음으로 다시 죽음으로 이제 끝을 맺는 이 작품이 살로메입니다. 그렇군요. 국립오페라단에서도 이제 러브콜이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재단이고 거기는 이제 국립 쪽인데 왜 국립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택하셨는지요? 대구는 제가 참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2003년에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된 이래 제가 2019년, 20년 즈음에 대구 오페라 하우스 예술감독으로 첫 번째 부임할 동안에 제가 16편의 오페라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출을 했더라고요. 대구는 참 특별해요. 사문진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피아노가 들어와서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됐고 그 다음에 청라원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6.25 때도 전쟁 중에서도 1953년에 이곳 대구에서 현재명의 오페라가 전막으로 공연되어질 정도로 이 대구는 굉장히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근현대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음악이 갖고 있는 역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라는 어떤 명칭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구가 음악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게 정말 예전부터네요. 네, 맞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이 대구로 많이 모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음악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등등 예술가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아, 거기가 바로 이곳인가 보군요. 백미나 성악가님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사람과 같이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용아 이제 엄마랑 타임머신 타고 100년 전으로 가보자. 거짓말하지 마. 이 시대에 타임머신이 어딨어. 있어. 아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지영이 반가워. 원래는 요 회전 속도를 맞춰 놓으면은 항상 태엽만 가면은 제 속도가 나와요. 옛날에는 부잣집에만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레코더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악실에 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 수집한 LP판만 3만 5천 장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감상실이라는 명성답네요. 80세 아버지가 이 음악실의 문을 닫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그 대구의 그 한 기자가 녹향의 LP판은 돌아야 된다. 계속 돌아야 된다. 녹향을 살립시다 하는 이런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네. 그때 대구에 있는 많은 예술 예술가들 그리고 또 동호인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녹향 살리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음악 감상회도 하기도 하고. 양명문이라는 시인이 계셨는데 명태라는 시를 써가지고 저희 부친에게 주셨어요. 유명한 가곡이죠. 명태 이곳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예전 그 곡을 아들이랑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지웅아 이렇게 골목골목 다닌 거는 지웅이랑 처음인 것 같아 대구에서 그치? 맞아. 어. 여기 뭔가 외국 주택에 온 것 같아. 그치 외국 주택 같지? 음악이 흐르는 도시인 대구는 그 자체가 바로 음악 같습니다. 지금 간 곳이 청라 언덕이죠. 네 이날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는 동무 생각에 관한 이야기가 얽혀 있는 곳이에요. 개성학교 다니는 남학생이 꼭 백합처럼 하얀 피부였는 것 같아요. 그 여학생을 보고 이 남학생이 한눈에 반했는 것 같아요.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와, 현장에서 바로 듣는 가곡 너무 좋네요. 대구를 대표하는 가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고 김광석 씨, 포크 음악계의 전설이십니다. 정말 어딜 가든 음악이 흐르고 또 음악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도시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는 유일하게 오페라 극장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오페라 하우스 전체는 오페라를 위해서 전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까지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오페라는 대구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었고요. 저한테 연출 의뢰가 동시에 막 와요. 그러면 저 국립오페라단한테도 거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곳 예술 감독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정 선생님 어디 가서 연출하려고 국립오페라단 연출을 거절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대구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작품하러 갑니다. 저는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6작품을 제가 연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이제 첫 출발의 단계를 잘 따듬고 있는 오페라 전문 제작 극장이거든요. 이게 유럽의 유수의 몇천 개의 오페라 극장과 같은 시스템의 출발점에 있다라는 거죠.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이 극장 시즌제를 갖다가 어떻게 작년부터 도입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었는지요? 시즌제는 참 어려운 작업인데요. 특별히 그 관객분들한테는 참 좋은 작업입니다. 시즌제를 통해서 관객분들은 아주 다채로운 공연, 오페라 공연을 접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대구에 한 일주일 머문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대구에서 다른 오페라를 4-5편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프로야구도 시즌제가 있잖아요. 오페라도 이렇게 시즌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즌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외국의 오페라 극장은 그 극장의 종사자가 월급을 받는 분들이 300명이 가장 작은 극장이랍니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28명입니다. 그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직원들의 숫자로서 저희들이 많은 회의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는, 오페라 극장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오페라라는 부분을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시즌제를 꼭 실행을 해야 된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네, 해보겠습니다 아니었으면 저도 손 못 대요. 근데 직원들도 밤을 새워서라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금토일, 금요일 날 토스카를 하면 토요일 날 세빌리아 이발사를 하고 일요일 날 피가로 결혼하고, 그러면 관객분들께서는 오페라라는 예술 장르를 접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진 오페라 극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시즌제고 레파토리 형식의 공연이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오페라 부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오페라 시즌제를 열었다라는 그런 쾌거가 작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오페라 하우스도 그런 미약하지만 그런 시스템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울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인천에서도 이제 오페라 하우스의 어떤 광주에서도 건립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15년 전에 지었던 생각이 5개 이상의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류 보편적으로 가장 공연 예술 중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오페라도 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잘 공연되어지고 뿌리 내려지지 않을까. 이제 저희들 역사는 75년이에요. 근데 벌써 오페라는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어저께 귀국을 했거든요.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 오페라 극장에서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오페라 트람보트를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페라라 시립 오페라 극장도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오페라는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예술가들의 가치나 그 다음에 예술적인 힘은 참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어떤 오페라의 양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올립니다.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Here we are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days of yore. Faithful friends who are dear to us, gather near to us once more. Through the years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Hang a shining star upon the highest bough, and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예술로 세계를 바꾸다, 예술로 충북을 바꾸다. CJB 청주방송과 충북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예술로 바꾸는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의 오페라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충북 지역이 뭐 다 시도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문제도 있겠지만 네. 음악에 대한 음악 대학이 지금 이 청주 지역에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네, 네.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도 타 시도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고 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떤 순수 클래식 음악을 모토로 하는 오페라의 붐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전당 이번에 라보엠 하면서 제가 이제 극장을 갔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청주 예술의 전당이 좀 시설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었고 그다음 보수 자체가 또 금액적인 문제겠죠. 근데 저희 오페라라고 하면은 이제 가수나 배우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주라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피트라는 곳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피트 자체가 지금 관리 아니면 뭐 시설 보수가 좀 약해서 이번 저희 공연 때도 피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정적으로만 사용했어요. 원래 움직여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원래는 승강 무대라 그래서 탑승 위치에서부터 연주 위치까지 올라와서 그것도 이제 오페라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극장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무게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40명 정도 탑승을 했는데 지금 32명 정도가 정원이고 그 이상이 되면은 탑승했을 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이 아무리 잘 했어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공연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근데 또 예술의 전당이 또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 대구 오페라 하우스나 서울이나 어느 극장마다 무대 감독은 꼭 있습니다. 네. 근데 청주 예술의 전당은 무대 감독이 없어요. 지금 기획 감독이라고 계신 분이 모든 걸 다 정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안전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비트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청주에서 오케스트라 비트를 사용하는 연주가 1년에 몇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보수를 할 때 오케스트라 비트에 대한 보수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것도 역시 오페라의 붐이 일어나면 그것도 제일 먼저 고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자체의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이나 행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충북 지역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이 직지 심체 요절을 테마로 한 오페라 직지가 있는데요. 이 작품과 또 정갑균 관장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관장님께서 충북과 인연도 깊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정도 됐는데요. 그때 그 충북에서 아주 야심차게 오페라를 제작을 했습니다. 충북의 문화유산 중에서 정말 가치가 뛰어나죠. 직지, 금속활자 직지를 토대로 한 그 오페라가 제작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연출을 비롯한 총감독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크게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청주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인 직지에 관한 부분들이 오페라와 만들어졌던, 그때 제가 참여를 했던 그런 아주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될 때 모든 오페라계나 음악계나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다 흡족할 만큼 호평이 이룰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올라갔고요. 거기에서 엄청난 어떤 예술적 가치가 발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바로 청주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청주에서 공연을 하고 했었을 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평이요. 네, 우리 이제 충북 도민들에게는 특히나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이 오페라 직지, 어떤 작품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1377년 만들어진 직지심체요절을 가지고 우리 오페라를 만들려고 한 거는 청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문화 코드가 뭔지를 좀 알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전 문화재단 대표도 하셨던 김성환 대표님께서 김민영 씨와 대본을 만들고 이 오페라 직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그 당시 총장이셨는데 그때 박범훈 선생님이 곡을 쓰셨어요. 불교음악 쪽에 대부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 그분과 같이 해서 이 오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려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그 당시에 그때도 대관료가 하루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와. 그래서 일주일을 빌려서 청주시에서 무려 5억을 투자를 해서 오페라를 만들어서 2000년에 23년 전에 세종문화회관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초연을 한 작품이 오페라 직지입니다. 그럼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라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겠죠. 이 오페라 직지에는 그 최초의 한국 오페라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유는 오페라가 거의 서양 악기로 반주를 했는데 이 오페라 직지는 그 국악 관현악단이 한 80%, 그다음에 서양 악기가 2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악 관현악 그런 국악기로 거의 반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오페라를 그랬고 거기에 뭐 승무라든지 북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상여 매는 장면이나 좀 스케일이 상당히 크게 했죠. 오페라 의상만 350벌 만들고요. 이제 보증을 거쳐서 오페라 의상 만드는 데 5천만 원. 제가 그때 같이 이영석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해봤는데 5억이 휴지처럼 날아가고 그래도 적자가 났어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몇 억씩 대줘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시립 오페라단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실적인 또 문제들이 있고요. 네네. 자, 그럼 당시에 이제 오페라 직지 제작에도 또 참여를 하셨고 또 우리 정갑균 관장님과도 잊지 못할 추억이 있으시다고 해요. 이태리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되게 친했던 형인데 연출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억을 들여서 했지만 뭐 작곡료 무슨료 해서 이제 돈이 다 나가서 1억이나 적자가 났어요. 뭐죠? 그 조명, 음향, 스태프들한테 줄 돈을 반밖에 못 줬는데 그 돈 지금 주면 하고 아니면 우리 집 사서 간다. 그 지금 사람 공연 당일날 그래서 저랑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싸웠어요.
사람들이 어떡해요. 와서 저희를 뜯어말릴 정도로 싸웠어요. 아 정말요. 진짜 땀도 맞고 멱살 잡히고 서로 이제 극한으로 치달았던 지금은 상황이기 이해할 수 때문에 있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네. 이렇게 저희도 이야기를 나눴고 또 정각군 관장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요? 영상으로 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내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 강진모를 왜 뺨을 때렸을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출연자들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이 지급이 안 돼서 전체 그 개런티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마 그런 일로 우리 강진모 선생이 그때 사무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아끼는 후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대 때린 것 같은데요. 근데 전혀 뭐 억울한 심정도 없고 우리 강진모 선생한테 이만큼도 뭐 지금 나쁜 생각도 없고 한 대 때렸다면 참 미안한 일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진모 사랑해요. 연출료 다 드렸습니다. 네, 와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사과도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서프라이즈로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감독이 눈물이 날라 그러네. 되게 억울했거든요. 나는 왜 맞아야 되나? 뭔가 체증이 쭉 네, 내려가는 너무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선물입니다. 네. 이제 지자체의 도움과 또 이걸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오페라 축제도 지자체와 스폰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정각균 관장님의 인터뷰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페라가 워낙 이제 한 작품을 만들 때마다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자금을 위해서 이제 스폰서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 특히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한 작품이 공연되어지는데 200명 이상 예술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 총체적인 종합극이기 때문에 오페라는 거기에 문학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만큼 작품을 구성하는데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커집니다. 200명이 출연하려면 참여하려면 그분들도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런티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오페라는 또한 순수 종합 예술이에요. 뮤지컬하고는 좀 틀립니다. 뮤지컬은 어떤 상업 예술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의 뮤지컬 시장은 그런 상업 예술의 어떤 토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예술가들에게는 메세나라는 어떤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출발의 선상에서 저희들이 문헌에서 보면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메디치가의 어떤 후원, 거기에서 미켈란젤로도 태어났고 뭐 이런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예술을 다 그들이 순수 차원의 어떤 예술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상당히 역시 예술의 도시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런 후원자들이 흔쾌히 후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구 상공회의소도 그렇고요. 저희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메인막이 바로 TC 태창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젊은 성악가 육성을 위해서 오페라 외국의 오페라 극장으로 우리 젊은 성악가들을 보내놨는데요. 장학금을 주거든요. 저희들이 차세대의 어떤 성악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대구에 계신 여러 분들에게 상의를 하면 또 장학금도 후원해 주셔요. 그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메세나 차원적인 후원의 모습도 이제 발을 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멤버십 사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밀라노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에 1년 근무할 때
공연을 보다 보면 풀이 아보나멘토라고 그래서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데 공연을 하는 공연이 있어요. 그날은 전체가 후원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이거든요. 그만큼 후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다각도로서 예술의 어떤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후원과 멤버십, 회원 제도가 지금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특히 청주는 굉장히 큰 어떤 정신의 도시인데요. 그 정신의 도시에서 이런 공연 예술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시정의 마인드도 이제 좀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사오는 공연을 떠난 제작 공연을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 제작에 필요한 예술가들이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즉 그들이 월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먹어야지 예술이 되잖아요. 뭐 청주에서 예술가들에게 한 300명 월급을 주는 극장이 탄생을 한다. 그러면 아마 10년 안에 청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연 문화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전무하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극장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월급자가 될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좀 지자체가 갖고 있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페라가 이제 충북을 바꾸고 그리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술 축제로 거듭나 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또 충북문화재단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 오페라 전해드렸는데 어떠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많이 또 대화를 나눴잖아요.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오페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나에게 오페라는 무엇이다? 먼저 회장님부터 정의 내려주시겠어요? 저는 밀키트라고 얘기할게요. 밀키트. 네. 네. 순서대로 밀키트도 제가 만들어 보니까 순서대로 안 하면 맛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죠. 오페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잘 랩시피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잘 즐길 수 있는 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고 제가 많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오페라는 어렵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고 오시면 재밌으니까 오페라는 밀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오페라는 양파다. 양파. 네, 까도 계속 이제 매력이 발산되거든요. 네. 오늘은 오케스트라가 잘 들리면 내일은 줄거리가 또 보일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N번 봤다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오페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렇군요. 네. 지휘자님께서는요? 저는 오페라는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이다. 되게 심오해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페라를 제작도 하고 지휘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페라가 잘 연습이 되고 이럴 때는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또 지옥에 가 있고 또 낮에 와서 연습을 할 때는 천국에 갔다가 집에서 두드릴 때는 다시 또 지옥으로 갔다가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연출가님요? 저는 생뚱맞게 오페라는 배추김치다. 배추김치. 네.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뭐 맛있는 음식 지금 뭐 어디 가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결국은 그래도 이 느끼함이나 모든 걸 잡아주는 건 김치 아니겠습니까? 오페라는 어떤 걸 다 갖다 놔도 정말 맛있는, 저한테는 특히 더 맛있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저는 오페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배추김치에다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와, 진짜 찰떡 같은 표현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데 예술로 세계를 바꾸다, 예술로 충북을 바꾸다, 예술로 바꾸는 세상. 내일도 또 다른 크리스마스 선물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